2027 현재 고2 수시 준비를 위한 수시 검색기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수시 검색기는 우주패스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 때부터 요 검색기만 별도로 4달러에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보시는 게 이제 입교할 검색기인데요. 요건 이제 대학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뭐 대학 순서는 좀 인위적이긴 하죠. 그래서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순서로 되어져 있고요. 어, 의대는 지금 2027이 2026 시행계획으로 발표가 된 거여서 2026년도하고 모집 인원이 달라요. 그래서 의대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분야 쪽에서 눌러보시면 치대, 그럼 이렇게 또 나오겠죠? 그렇게 돼 있고, 어, 제일 처음에 이제 모집 인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2026년 모집 인원 경쟁률이 나오는데, 2026 입결은 발표가 안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년도 5월 달이나 돼야지 나올 수 있는데, 우선 2025년도와 2024년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3년도가 지나고 나면 3개년 평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3개년 평균이라는 거는 2026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25, 24, 23으로 돼 있겠죠. 예컨대 서울대학교의 소비자학과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는 1.35였었는데요. 70%가. 2023년도에는 1.29였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는 1.32라고요. 대략적인 이 평균값이라는 것도 또 굉장히 또 중요하게 또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균, 3개년의 평균을 모아보면 한 1.23 정도 되니까 요 정도가 이제 적정 지원 그룹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보시면 대학 검색에서 연세대학교를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죠. 해양 같은 경우에요. 어, 자연계열을 볼까요? 자연계열에서 신소재공학부 3개년 평균은 2.42가 되고 있고요. 2024년도에 1.37이었었네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 1.42였고요. 이때는 70%랑 평균이 같았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2023년도에는 좀 낮았었네요. 1.48, 1.53이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3개년 평균을 묶어보면 한 1.42 정도 나온다. 이 정도 선이 이제 지원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수능 최저가 나와요. 그리고 2026년도의 수능 최저, 2025년도의 수능 최저 어떻게 변했는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형 방법이 나옵니다. 대학부의 교사는 2026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거기서 또 날짜를 바꿔서 봐야 되겠죠. 2027에는 왜냐하면 수능일이 이제 늦어졌으니까 면접일도 그거에 따라서 조정이 돼서 그 다음 토요일, 일요일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22일, 23일, 뭐, 이때가 될 테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한 6일, 7일 정도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번호는 나의 포트폴리오 번호로 하는데, 239번이 뭐냐라고 놓고 보면, 이렇게 놓고 보셔도 알 수 있겠죠. 뭐가 많네요. 그렇죠? 연수대교 전기전자공학부였군요. 그러니까 이제 번호를 알아서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 학과 같은 거 갖다가 이제 번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239번을 쳤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전기전자공학부가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532번은 또 뭐냐 하면 또 찾아서 가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나의 포트폴리오 번호를 치면 이제 리포트로 가세요. 그러면 내가 연세대학교에 전기전자공학부, 성균관대학교에 경영학과 추천인재, 교과 전형인데 올해는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추천인재로. 그다음에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 2는 신설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이제 리포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올해는 34명이거든요. 근데 2026년도에 33명을 모집했어요. 인원이 한 명 변했고, 최저는 동일해요. 입시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은 2025년도 입시 결과, 2024년도 입시 결과, 2026년도가 안 채워졌으니까 우선은 2025년도 걸로 했어요. 이제 나중에 5월달이 지나고 나면, 내년 5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 자리가 2026이 되겠죠.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형명 바뀐 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데요. 재수행을 허용했어요. 작년도에 15명 추천했는데 올해는 제한 없습니다. 왜 모집 인원이 8명이 늘어났어요. 그런 다음에 뭐 이런 식의 것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도 변했죠. 탐구가 국수 탐탐. 뭐 탐구를 각각 하나씩 쳐주다가 이번에 탐구를 두 과목으로 바꾸는 것 같은 것들. 서강대학교는 신설이니까 없죠. 그전 연도가. 그렇죠? 이런 형태로 되어진다든지. 한양대학교는 영어영문학과가 서류형이 작년도 경쟁률은 13대 1이었고 올해는 모집 인원이 8명인데 작년도 모집 인원은 11명이라. 그러니까 인원이 한 3명 줄었으니까 입결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종합은 서류 전형이니까 이건 뭐 외고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입결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2.5 정도 됐고 2024년도에 심지어 3.2이 됐었어요. 이어야 돼요. 지금 이 번호가 여기다 친 거예요. 821번. 이어야 될 쭉 내려가 볼까요? 대학 순서로 돼 있으니까 중경, 중이경 요 정도쯤에 있겠죠? 네, 그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왜 821번이냐라고 하면 821번이 아니네요. 1158번이네요. 1158번인데 요 번호가 1158번이에요. 그래서 요거 갖고 이제 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쳐보시면 지리교육과 5명 모집하는데 그 전년도에도 5명 모집했고 2025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됐었고 2026년도에 최저가 신설됐었죠. 그러면서 면접이 폐지되고 좀 입결이 하락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2026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희대학교 자유전공은 작년도부터 이제 삼수생 추천 제한이 없게끔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상승할 거다. 이런 식의 코멘트도 달아놨는데 그건 작년도에 달아놓은 변동 상황이니까요. 올해 실제로 또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리포트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 학과를 번호를 위에다 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리포트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일정과 면접은 그냥 올해 뭐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수능 시험일이 11월 19일로 6일이 미뤄졌으니까 면접 일정도 그거에 맞춰서 한 6일 정도씩 바뀌게 될 겁니다. 뒤로 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작년도 면접 일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입학처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작년도에는 추석이 10월 달에 있었는데 올해는 9월 달에 있으니까 앞에 쪽에 면접 날짜는 조금 당겨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일정과 면접이에요. 개요라고 하는 것은 대학별로 서울대학교는 직윤에서 511명을 모집하고 일반전형에서 1495명을 모집하고 연세대학교는 475명, 697명.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고 면접이 뒤에 있고 없고 연세대학교 추천형은 면접이 없죠. 지워야겠네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논술형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고려대학교는 학교 추천은 면접이 없고, 이게 종합전형에서 면접이 수능 뒤에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고려대학교는 학업부 수는 면접이 없고, 계열적 합평은 수능 전에 있고, 이렇게 전형 과목 같이 전반적인 개요가 나와져 있는 형태입니다. 역시 이것도, 뭐 웬만한 대학들은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억의 대학만 한번 좁혀서 보시면 모집 인원은 이랬어요. 수시, 정시에서 변화된 인원은 같은 거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2025예요. 2026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전반적인 수준이 아까 신소재가 1.4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자연계열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나올 거다.
뭐 이런 거 같은 걸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인문 종합, 인문 교과가 있고 자연은 교과 종합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또 보이네요. 그렇죠? 수도권 2그룹 대학을 넣으면서 15개 대학이 오히려 또 빠져버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15개 대학 모집 개괄이고요. 2027 학교장 추천 전형 요약은 이런 식으로요. 재학생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성균관대학교가 변했죠. 그 다음에 최저도 변한 것 같은 것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쪽에서 모집 인원 변동이 어떻게 되어지게 되냐. 그 다음에 1단계 배수는 또 어떻게 바뀌었느냐. 서류평가 요소는 무엇인가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논술 개요는 이건 이제 작년도 기준이에요. 금년도는 19일이니까 요거에 따라서 미뤄지겠죠. 그러니까 13일일 때 15일이었으니까 19일이니까 21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것들. 그렇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넣지는 않았고요. 논술 인원은 이렇게 늘어나는 대학도 있고 줄어드는 대학도 있고 모집 인원 변화와 최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25년도 입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5년도 입결 평균 뭐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입결 검색기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별도로 하나 더 제공하는 건 대학 프리뷰라고 해서 45개 대학 전형 변화 어떻게 됐는지 나오는 형태입니다. 서울대학교 수시는 변경 없고요. 정시도 변화 없고요. 연시대학교는 2026부터 수시에서 진리자유학과라는 게 신설이 돼서 선발하고 있죠. 그런 내용들 같은 거 들어있고요. 고려대학교 변화 없고요. 성균관대학교 올해 변화가 많죠. 그래서 건동 밑에는 또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하면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됐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류형이 신설됐고 논술 전형에서 교과 반영 비율이 줄어들었고 국민대학교는 이름만 바뀌었고 그 밑에 대학들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45개 대학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7 수시 준비는 우선 여기서부터 시작하시고 이것만 봐도 사실 보실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활용하시고 우주 패스는 지속적으로 이제 2027과 관련된 걸 이제 매달 영상이 나가고 자료가 단톡방으로 나가니까 그것도 역시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모든 건 다 4달러에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